네, 안녕하세요. 오늘 위젤라 기흥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점하니까 정말 여기 본점 아니에요? 본점인가요? 네, 오늘 본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체인점 없고. 울산에 체인점 해야 되려고 지금. 아, 네. 무대포님이 지금. 시작 좀 합시다. 네. 저희 소개할까요? 네, 소개합시다. 네. 네. 저는 더덕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소개를 맡은 젤리입니다. 오늘 주인공? 네. 본명으로 하나요? 그때 제가 닉네임으로는 방기붕을 썼었는데.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기붕입니다. 방기붕입니다. 맞아. 그때 우영우가 한참 유행이었어가지고, 그죠? 그거 방기붕 맞죠? 그 아니고? 전부터 네.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자꾸 방귀를 뀌니까 아, 진짜? 방기붕에서 이제 너는 이름 방기붕으로 해라. 아, 진짜? 빨리 트셨군요. 제가 친한가 봐. 알기로는 젤리님은 굉장히 상당 기간 안 트시고 지낸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내외하셨어요? 아니,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네. 소화기계가 좋은지 별로 그렇지가 않았어. 저도 좀 원래 그런 편이고. 소화기계가 좋은지. 소화기가 좋아서. 뭐 가스 같은 게 잘 안 나오더라고. 여튼 사이가 좋은 걸로. 네, 편하고 그쵸. 맞아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이제 벌써 지난번에 우리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 그 사이에 네. 두 명이 오셨잖아요, 그죠? 네, 여기. 티가 나지 않아서 진짜. 그러게요. 어깨에 각이 있어. 임신 9개월인데. 진짜. 9개월 원래 각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몇 킬로 정도 아이가 지금 더 불어난 거예요? 아이 무게로? 아이 무게로요? 아이가 최근 쟀을 때 2.1kg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보통 9개월도 양수랑 2.12 이렇게 다 같이 하면은. 그럼 제가 한 12kg, 11kg, 12kg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너무 딱 좋게 그러니까요. 됐네요. 네, 건강하게 잘 그러네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책을 그렇게 읽으셨다고. 네.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최근 사연이 있어요, 이거군요. 수많은 사연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근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와서 그냥 늘 책을 읽어야 하는데 막상 이제 책 피면은 재미없어서 닫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읽어봤자 한 2권 평균 독서량이죠? 네, 3권 2권 읽으면 괜찮죠. 그쵸? 네, 그랬었는데 제가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2년도에 한번 몇 권을 읽었나 세보니까 딱 40권이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책을 읽게 됐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임신을 첫째를 임신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자가를 이제 같이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요새 한참 집값 엄청 집. 비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신 말기 되면서 호르몬 때문인지 되게 우울하면서 막 원리금 갚을 생각에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면 급여도 줄어들 생각에 너무 막 맞아.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번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못 먹고 못 입는 건 괜찮은데 애가 못 먹고 못 입을 생각하면 속상해.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혼자 막 그렇게 전화해서 그런 마음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막 뭐 이렇게 투자라던가 뭐 부자 되는 법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이 다 책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책밖에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또 한번 생각은 하게 됐죠.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집 근처 도서관에 그 독서 토론 강의가 있다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한번 들어봐야겠다. 거기서 이제 만났죠, 우리가. 그러셨구나. 그 모임은 사실은 그냥 인문학. 네, 맞아요. 단편 소설을 읽고 네, 이제 맞아요. 토론하는 거였는데 그냥 막연하게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때문에 일단 가봤어요. 뭐든지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죠. 그것도 멋지다. 네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단편 소설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한번 읽고 읽었다 하고서는 책장 속에 집어넣었을 텐데 토론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괜히 신경 써서 읽게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이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못 봤었네. 아,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1차원 같은 책이었다면 토론을 하고 나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책 읽으면 그냥 점 하나, 선 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토론을 하고 나면 정육면체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나니까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아, 비유가 너무 좋다. 네. 근데 그때 그 토론하면서 뭔가 더 시각적인 느낌이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책을 좀 계속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단편 소설부터 시작해서 에세이도 읽어보고 또 제가 그때 재테크 이런 거 관심 많으니까 투자서, 자기계발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건 단편 소설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운 거, 그냥 읽기 쉬운 것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조금 레벨이 높아져도 어느 정도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책 한 페이지 넘기는 게 힘들었는데 맞아. 언제부턴가는 막 그냥 200-300페이지 책 그냥 이틀이면 읽고 막 이렇게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자청이라는 작가분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책과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도 또 한번 책하고 글쓰기를 해야 내가 뭔가 부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더 이제 읽게 됐었는데 네. 그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인생에 공략집이 있다. 이제 그 공략집대로 하면은 성공하기가 더 쉽다. 그러면은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떤 공략집이 있을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책에 대해서 책 잘 읽는 방법 맞아요. 이런 거를 되게 많죠. 그런 것도. 검색을 해서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 읽었던 것들을 저한테 적용해 보면서 저한테 맞았던 것들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쉽게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성공했던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와, 유용한 좋네요. 방송이다. 그래서 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책과 친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저처럼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랑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한번 적어와 봤거든요. 네,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요? 네. 첫 번째로 책 읽는 습관 만들기를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찾아와 봤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우선 독서 모임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나가려면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첫 번째로 있고 그 강제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하면서 내가 읽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말로 하고 또 듣고 하면서 더 책에 대해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이제 풍부하게 독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장점 때문에 독서 모임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장치처럼 나를 걸어놓는 거. 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려면 사실 잘 안 되는데 모임이 있으면은 그 전날 빡세게 읽고 마감 임박처럼. 맞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참여해서 좀 습관을 만드는데 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이렇게 시간을 짜투리 시간에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육아랑 직장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책 읽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 저는 그 오디오북을 들었거든요. 오디오북.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이북이나 이런 종이책은 읽을 수가 없고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운전하고 그리고 출근하면은 바로 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도착을 하잖아요. 사무실에. 그러면은 업무 시작 전에 그냥 20분, 10분 이렇게 짬내서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짜투리 시간을 읽었더니 그 시간이 쌓이니까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짜투리 시간부터 읽기 시작했었고 사실 책이라는 게 예전에는 종이책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뭐 오디오북도 있고 이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참 책 좋아할 때는
잠깐 뭐 버스 기다리거나 이럴 때도 이북 이렇게 켜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내가 이 시간 동안 1시간 읽을 거야 라기보다는 그냥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독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경험을 해서 그렇게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오디오북이 귀에 잘 들어오시던가요? 왜냐면 지면책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누가 읽어준 소리가 그렇게 또 귀에 안 들어오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저도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자세가 이 책을 내가 100%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겠어. 이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하나만 얻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어서 그런지 그냥 편하더라고요. 못 들은 부분은 그냥 흘려 넘기고 듣다 보면은 잘 안 들려도 한 구절이 갑자기 딱 꽂히는 그런 구절들이 맞아요. 가끔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들 이제 한 권에 하나만 얻겠다 생각으로 들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들으니까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겠다. 그러면 오디오북을 들을 때 주로 이제 그 소설도 있고 사실 뭐 지식 정보책도 있는데 네. 어떤 책이 좀 더 저는 소설도 읽어보고 자기계발서나 뭐 투자 책도 읽어봤는데 다 비슷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산책할 때 제가 점심시간에 산책을 할 때 오디오북 들으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난 게 노인과 바다를 들으면서 이제 고래가 아니라 청새치? 그 이제 노인이랑 그 큰 물고기랑 싸우잖아요. 네네. 이제 분당의 탄천을 걸으면서 그 바다를 상상하고 네, 상상하면서 걸으니까 괜찮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저는 이제 인간이 원래 시각적 자극에 네. 훨씬 더 수용이 능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한 90%를 다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고 보통 귀로 듣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오디오가 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귀로 듣는 게 그래도 가능한 게 소설 같은 거는 네. 상상도 같이 장면 연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식 정보는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기피디님은 지식 정보 거의 다 오디오로 일반적이지 들으세요. 않잖아요. 왜 그러세요? 일반적이지 않고. 근데 요즘은 또 이게 익숙한 미디어다 보니까 은근히 사람들이 편해하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을. 그러니까 오디오 장치가 익숙해지는 그 나이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듣고 자라온 사람은 괜찮은데 맞아요. 주로 근데 지면으로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영상물 오디오를 아예 못 듣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세대가 두 가지 다 달라졌나? 발달시키게 되는 세대가 지금 오디오를 네. 동시에 시작하게 되는 나이대죠. 그죠? 근데 오디오가 확실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받아들여지는 거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저도 해보니까 밀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운전하면서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하고 나서 바로 내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아까 들었던 것 중에 기억하고 싶었던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찾기보다는 저는 이제 적어놓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습관 자체가 되게 좋은 그러니까. 습관을 딱 학습이 장착하셨네요. 되게 학습도가 되게 좋으신 것 네네, 같아요. 그러시네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학습 되게 편안하게 잘하시는 분이. 그러게요. 맞아.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 기록하니까 이제 뭐 나중에 챙겨보지 않더라도 어쩌다가 한번 열어다 보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좀 더 한 번 더 기억에 남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보다는 아무래도 좀 들어오는 정보량은 조금 이렇게 비율이 적은 밀도가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래도 보조수단으로서는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듣는 것보다 그래도 그죠. 바쁜 사람이 언제 종이를 펼 수 있겠어. 많이. 운전하면서는 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딱 좋은 방법입니다. 네. 죽을 일 있나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오디오북 지금 한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떠올랐던 게 저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팟캐스트를 한동안 들었거든요. 그게 벌써 8년 전쯤 됐나? 되게 오래됐는데 김영하 작가님이 팟캐스트 사람들이 별로 안 들을 때 그때 시작하셨어요. 되게 빨리 선진하게.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서치하다가 듣게 됐는데 오디오북은 그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한테 맞는 목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 목소리가 결이 맞으면 더 잘 들리고 목소리가 왠지 깔끄럽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 안 들어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거 맞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하 그분의 그 팟캐스트가 전 너무 좋았어가지고 요즘 이북에 선택할 수 있죠, 목소리. 그럴 수 있어요? 남자 여자 해가지고 아.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되게 단조로워요. 되게 단조롭게 뭐 한 2-3가지 목소리? 남자랑 여자랑 그다음 또 뭐 기계음 이렇게 해가지고 전 잘 때 주로 기계음으로 스타르타 이런 거 스타르타 틀어놓고 자면 자주 잠이 잘 와요. 항상 스타르타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나는 나가겠다 하고 그 장면에서 잠을 자거든요. 늘 그 부분만 들어. 좋네. 최고의 수면제네. 불면증 약 안 드셔도 돼요. 네. 스타르타 기계음 들으시면 백색 소음. 금방 잠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방법으로는 책을 읽은 내용을 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다. 네.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최근에 적용한 것 중에 하나가 2권을 가지고 와봤는데 예시를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자기계발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그 책의 첫 장에 명상 그리고 아침에 일기 쓰는 거, 아침에 차 마시는 거, 이 3가지를 아마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3가지만 좀 차용해 와서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무조건 해보자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명상하고 이제 일기 쓰고 이제 차 한 잔 끓여 먹으면서 이거를 루틴으로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이 네, 대단하시다. 그때는 그게 명확했어요. 그 뒤에서 제가 책을 더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여러 이제 성공한 유튜버들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책을 읽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얘기를 딱 듣는데, 네.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맞아요. 항상 저희 책 읽고 그냥 넣어놓으면 까먹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런 게 있었지 하고 넘어가는데,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책을 볼 때 자세 자체가 이 책에서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내가 그대로 따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그 책을 보고 나서 이제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기가 제가 새벽에 깨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면. 금방 따라 깨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아기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맞아요. 요새는 못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새벽 한 5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명상하고. 이렇게 가부좌 틀고. 또 명상도 그냥 제가 혼자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맞아요. 요즘 잘 나와요. 맞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10분짜리. 저는 카카오 거 써요. 카카오 되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난 성공하겠다. 아니,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책을 읽는 사람이 또. 그러게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음 책은 뭘 가지고 갈까 이 마음으로 읽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취감 생기면 또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책을 읽게 되고 그 책에서 또 적용을 하면 또 성취감의 의욕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고를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계속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저는 인생에 적용하고 이 성공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책은 알고 있어요. 네. 내용을 좀 들어보고 보고 싶었어요. 그 그래요? 그 자청 작가의 그 역행자란 책에서 이 책을 추천해줘서 사실 읽은 건데 그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분비되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로 기억하는데, 7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그 역할이 뭐냐면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준대요. 뭐 사고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집중하고, 주의하는 거. 근데 이게 잠을 잘 때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낮잠을 30분 자면 뇌 효율을 30%를 높일 수가 있대요. 저는 이제 수험생 시절이라던가 뭐 뭔가 집중해야 할 때는 막 잠들여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이게 잠이라는 거를 꼭 줄이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내 뇌를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요새는 낮잠을 항상 30분씩 자고 있어요. 와, 그것도 실천. 대단하시다. 실행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 네. 진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낮잠 자는 거를 되게 게으른 것처럼 예전 생각하셔서 어르신들 그랬죠. 네. 그래서 저도 쉽진 않았어요. 처음에 낮잠 자려고 누운 게. 그래서 항상 타이머를 30분 맞춰놓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매일 하니까 이제는 딱 그 시간이 되면 졸려서 한 30분 개운하게 몸도 자고 말을 들어, 어. 이렇게. 네. 몸도 말을 들어. 맞아. 새벽 5시 반에 깨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도 누웠더니 잠을 자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뇌 효율이 30% 실제로 높아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막 성과를 내는 시기는 아니고 학습하는 시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자고 나면 또 개운하기도 하고 하니까 더 나아질 거라는 또 이제 자기 확신을 또 가지게 되고. 네네. 잘 알아놔야 되겠어.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시겠어요. 네. 친해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이제 적용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감과 의욕의 이제 선순환을 만들다 보니까 책을 더 잘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이번 책에 대해서 다음 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선택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시는 거네요. 네, 여러 가지 책을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계속 역행자란 책을 인용을 했는데 네. 그렇게 예전 읽었던 책에서 언급한 책을 읽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우연히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재테크나 이제 성공담에 대해서 유튜버를 가끔씩 보니까 거기서 추천하는 책 같은 거를 고르기도 하고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주제책들을 읽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독서 모임을 3개를 하고 있어요. 우와. 하나는 그 기존에 하던 건데 지금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독서 모임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책 읽고 만나지는 못해요. 육아를 하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줌으로 항상 만나서 괜찮다. 네,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 책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거 외에 또 이제 투자에 관련된 서로의 의견이나 뭐 관심 있는 매물이라던가 뭐 이런 걸 공유하면서 모임을 하고 있고 네. 3번째는 제 회사 동기들을 이제 독서 모임을 좀 밀접한 모임을 갖고 싶은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모임이 없었어요. 왜냐면 육아를 하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존에 했던 독서 모임이 다 평일 오전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갈 수가 없어서 회사 친구들이랑 해봐야겠다 해서 혹시 책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거나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까 2명이 좋아하진 않는데 읽고는 싶어 라고 해서 하려고 네,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하나 빠졌네요. 저 같이 하고 있는 투자 모임. 근데 그것도 제가 못 가고 있어서 지금 평일이라서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주제책만 읽어도 한 달에 4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임만 충실하게 다 해도.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네요, 좀 줄여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모임의 주제책을 또 읽으면 또 저 혼자 읽는 거랑 다르게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읽고 얘기하면은 또 책이 훨씬 풍부해지니까 맞아요. 저에게 얻어지는 것도 많고요. 그렇게 책을 골라요. 다음 읽을 책을. 요즘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진짜 많이 알려주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방법론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해서. 근데 누가 그걸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쵸, 결국은 여전히 실행이죠. 실행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이런 분들. 책이랑 더 친해지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나의 레벨에 맞는 책을 읽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책들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책들 진짜 못 읽었었거든요. 제가 작년 초에 지식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얕은 지식. 네. 유명한 팟캐스트 작가가 맞아요. 쓴 책이잖아요. 네. 그 상식을 얻고 싶어서 사실 그 책을 시리즈별로 다 사놨는데 읽으면 덮게 되고 이게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랑 안 맞았던 레벨을 좀 꾸역꾸역 읽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자기에게 맞는 레벨의 책이 있고 또 자기에 맞는 주제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히는 책은 그냥 과감히 넘기고 일단 잘 읽히는 책부터 읽는 게 또 책이랑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한 4, 5년 전에 그렇게 꾸역꾸역 한 3분의 1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면 읽어지는 나이대가 된 건지 그게 좀 늘어난 건지 독서 네네. 능력이 늘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내 관심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덜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최근에 제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읽었었는데 혹시 읽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읽어보셨나요? 읽었어요. 리뷰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거 내 1년 전에 읽었으면 무조건 못 읽었다라는 생각이 그런 것도 들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공계생이라 굉장히 1+1은 2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굉장히 비유도 많이 하시고 이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딱 떨어지는 그런 논리들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읽기가 좀 힘들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제 마음에 꽂히는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지금 읽었으니까 다 읽었고 재밌게 읽었지 1년 전에 읽었으면 못 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각자의 시기에 맞게 또 그 사람에 맞게 성향도 있는 것 책이 같아요. 있는 확실히 같아요. 이공계처럼 확실히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보책들을 좀 편안하게 읽고 네. 저는 정반대거든요. 정보책이 힘들고 그런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책은 읽진 않았지만 비유에 컵 깨지는 거 죽음과 이렇게 비유한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소름 끼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은 정말 석학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정보책을 읽으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잘 안 읽혀서 저기도 지금 보면 타이탄의 도구들, 부의 추월사선 다 있거든요. 네네네. 있는데 깨끗하지. 근데 저런 게 조금 읽다가 잘 안 읽혀요. 네. 자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 자방구적 네. 성향이 있고 좀 감성적이고 네. 자방구적 성향이 있고 이래서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비슷하게 맞물리지 않을까요? 5대5 정도로. 만나겠죠? 만나겠죠. 제가 뒤에 한번 얘기할 거긴 한데요.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책 읽는 방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네.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요. 책과 친해지는 마지막 방법으로 속독하는 겁니다. 이게 속독이라는 게 꼭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하라는 것보다는 저의 성향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막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는 너무 완벽주의적인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보통 그러면 책을 못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바꿔서 이 책 한 권에서 내가 하나만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독이라는 거는 책을 빠르게 읽는데 안 읽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읽고 안 읽히면 넘어가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 제가 쓰는 방법은 책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 부분이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왼쪽 가운데 부분이랑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속독 한 방법인가요? 페이지에서 네, 한 페이지에서 이제 그 포인팅이라고 제가 정확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포인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시를 이용하래요. 내가 책의 어느 부분 딱 찍었을 때 그 부분의 주변에 있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눈에 들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어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줄을 그냥 이거 단어를 하나 읽기보다는 그 책의 페이지의 반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반 부분을 읽고
이 표현이 되게 어렵네요.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될까요? 테크닉에 있는 것 같은데. 테크닉인 것 같아요. 사진 찍듯이 눈으로 그냥 한꺼번에 본다는 뜻인가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읽으니까 되게 빨리 읽어지면서 그냥 안 읽어지는 부분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테크닉이 맞긴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써서 읽었더니 책을 빨리 읽으면서 또 이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안 읽혀지는 부분을 굳이 붙들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읽게 돼서 이 부분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펜을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글씨를 그냥 쭉쭉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으면 그냥 그거에 따라서 시선을 따라서 읽으면은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딸이 지금 그런 독서 기술 쪽에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애들한테는 한 그 3, 4, 어구 어절 그 정도를 자르고 그 다음에는 문장 전체를 보고 그 다음 넘어가면 한 패러그래프를 전체를 찍듯이 보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거는 배운 적이 없고 맨날 교과서 가지고 시험만 쳐놓으니까 진짜 그래서 처음에 안 읽어진다는 이유가 교과서 보듯이 우리가 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거 외우려고. 이게 부담이니까 처음까지 다 읽어야 되고 맞아. 막 흘려 읽기 안 되고 맞아요. 속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려 읽고 네네. 그죠.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읽은 책을 그중에서 뭐 그렇게 꼼꼼히 읽어봤자 나중에 얼마나 기억나겠어요. 어차피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진짜 하나, 두 개 정도만 가져간다가 더 나한테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읽었더니 부담도 없고 잘 읽혀지고 오히려 기억나는 부분들이 더 저한테 잘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쯤 질문이 있어요. 책을 읽으시면서 되게 보니까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책을 읽는 와중에 어떤 얘기를 보면 산만하게 날아가기도 하고 책 읽으면서 딴 생각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읽었던 줄을 계속 읽고 있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펜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안될 때는? 실제로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으면은 그냥 읽혀져요. 맞아. 처음엔 힘든데 이게 읽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그냥 그 따라가면서 읽는데도 그냥 거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유달리 딴 생각이 많이 나는 때가 있어요. 책은 들고 있지만 그럼 뭐 도구를 이용해. 저는 자를 이용하니까 자를 대거나 뭘 대면 조금 딴 생각 하던 걸 좀 돌아오게. 근데 펜을 이용하시는군요. 맞아요.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독서 코칭 하는 전문가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거랑은 다르지만 그거를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약간 응용한 게 이 방법이거든요. 팀 페리스인가요? 네. 그 타이탄의 도구들 쓴 아마 그분이 얘기했던 게 책 내용에서 한 단어씩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여서 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양쪽 끝 단어를 안 읽고 그 가운데에 있는 글만 읽는다고 그 속독법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리포트 카드가 이제 성적표라는 단어인데 자기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리포트 카드를 굳이 한 단어 읽지 않아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모든 단어를 읽지 않아도 그 일부 단어를 봐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모국어로만 자기에게 익숙한 단어로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한 걸 봤고 이제 포인팅 하는 것도 사실 그 다른 독서 코칭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다 적용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이렇게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콕콕 찍어가면서 보는 거랑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 밑줄 긋듯이 읽는 그 방법이 저한테는 이제 집중 안 될 때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버리는 부분 그냥 버리고 이제 기억 남는 부분은 이렇게 읽어 나가고 이렇게 하기 좋았던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책을 읽어도 능동적으로 연구하면서 읽기 전에 뭔가 내가 책을 하나 읽더라도 좀 잘 읽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몇 번 찾아봤어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요 과정을 진행하면서 뭔가 책을 내시겠어 나중에. 본인의 경험담으로. 그러면 너무 이런 좋겠네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분들이 막 떠오르네 지금. 책을 너무 교과서같이 읽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 네, 방법이 되게 좋은 것 있어요. 같아요. 방법을 찾아가는 그 진행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거. 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어려운데 이게 저에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응용하거나 익숙해지면은 그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후에. 그래서 그렇게 저는 위 방법들로 좀 책이랑 친해지는 그래서 속도가 시간들이 되게 있었어요. 붙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읽는 책은 진짜 빨리 300페이지를 읽어요. 그냥 빨리 읽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안 읽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분야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뭐 시기일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게 좀 적어왔는데 어떤 책은 이틀 만에 읽었고 어떤 책은 일주일 동안 책 질질 끌면서 읽었거든요. 일주일이 빠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좀 그게 독서 모임 책이어가지고 읽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있으면은 하루에 30분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 책만 읽기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50페이지나 60페이지 읽기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읽거든요. 그러면은 억지로 읽어지긴 하지만 또 억지로 읽다 보면 또 하나씩 얻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또 이제 성취하면 또 의욕이 생기고 이 선수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여기지 않고 정해놓고 행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에도. 네, 이 목표 세우고 성취하고 의욕 이 선순환도 사실 책에서 본 거예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그 책에서 도파민이라는 이제 호르몬을 얘기를 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때가 두 가지 시기가 있대요. 처음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때,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 근데 이 도파민의 역할이 의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잘 이용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선순환을 계속 이뤄나가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읽고 이제 성취감 느끼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 병렬 독서라 하죠. 평행 독서라 하나? 동시에 여러 번 네. 그 방법을 쓸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성취하는 거에 좀 더 목표를 두다 보니까 한 권을 읽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한 권 다 끝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병렬 독서를 한 적도 있어요. 좀 읽어야 하는 책이랑 너무 재밌게 읽히는 책 두 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이 안 읽히면은 재밌게 읽는 책을 잠깐 읽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한 권을 얼른 끝내는 거를 좀 목표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어요. 저도 병렬 해보니까 아무래도 편애하는 책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읽어야 책은 진도가 안 나가고 조금씩 이렇게 책갈피에 꽂혀 있고 자꾸 편애를 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봤었어가지고 그때 김봉진 CEO 있죠? 맞아요. 배달의 민족.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스타일에 딱 맞는 거였고 나에게 스타일을 찾으신 거네요. 네네. 저는 이제 성취감이 더 저를 의욕을 일으켜주는 거다 보니까 그 한 권을 더 빨리 끝내는데 더 이제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맞고. 굉장히 실행적이고 굉장히 성취지향적이면서 그죠? 행동파네 진짜. 네. 일부러 남편 붙잡고 얘기해요. 나 이거 책 며칠 만에 읽었다. 대박이지. 나 진짜 대단하지. 이러면서. 그것도 좋네. 네, 그러면서 도파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책이랑 친해지는 과정, 어떻게 책을 안 읽던 내가 책을 갑자기 많이 읽게 됐는지에 대한 방법이었고요. 네.